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유 주세요. 네, 비니주아의 과거 발언 논란입니다. 비니좌, 이 비니라는 게 머리에 이렇게 눌러 쓰는 그렇죠. 그 모자. 모자의 예. 일종이죠. 예. 이분 유명했죠. 네, 예전에.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YTN 이제 예. 나와가지고 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발언을 더 조심했을 것이다. 예. 저 이 내용을 듣고 약간 인터스텔라 영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 무슨 거기도 얘기? 보면 이제 시간을 좀 뒤틀어갖고 스테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발언을 좀 더 조심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고 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쓴 글이었다면서 SNS는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 뭐라 해명했습니까? 일단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5.18 민주화 운동을 예. 이제 폭동이라고 이야기한 예. 다큐멘터리를 공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공유했다. SNS에.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뭐 폭동이다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바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늘 생각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진정한 5.18 정신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된 글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다. 그리고 정규직 제로 시대에 이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이건? 그런 글도 올린 바가 있는데 예. 마치 정규직은 뭐 좋은 거, 비정규직은 안 좋은 예. 거라고 생각하는 실태를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또 해고된 인원에 대해서 보상만 제대로 마련이 된다면 오히려 고용시장과 구직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또 백범 김구 선생 관련해서도 뭐 글이 하나 있었죠?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글이 아니고 댓글을 썼는데 댓글을 썼다. 예,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다. 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을 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예.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정은 빼고 김구 선생의 영정만 걸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담긴 역사적 사료도 공존한다. 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댓글에 나온 내용이 팩트다. 역사적인 팩트다.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예. 그 당시에는 어떠한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뭐 자료, 단 한 가지의 자료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역사적 견해 중에 하나이다. 이게요? 네, 견해? 뭐 그런 자료가 있다고 예.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견해와 있습니다. 팩트는 다른 건데. 예. 예. 어쨌든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요? 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 위원장을 청년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측면에서 위촉을 했는데 예. 과거 발언 논란을 접하고 현재 선대위 측에서 좀 검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 위원장을 자신이 추천하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해명은 타당하게 받고 나머지 것들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관심 많은 뉴스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줄리를 만났다는 제보자의 등장입니다. 이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한 호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예. 국민의힘 측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자신이 직접 이 줄리 김건희 씨를 유흥업소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는 제보자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옛날에 예. 그 김건희 씨를
봤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유흥업소 이제 종사자로서 만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제보자는 본인의 얼굴, 이름 모두 다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혜욱 전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인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1997년 5월에 만났다고 하고요. 1997년이요? 예, 상당히 좀 오래 전이죠. 네. 조남욱 삼부토건 초대 회장이 초대해서 간 자리에서 이 줄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여느 유흥업소랑은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이면 오래된 그 시점인데 이게 기억이 정확하려나요? 그렇습니다.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시절 김건희 씨의 사진이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만났던 그 줄리임을 확신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 1997년이면 김건희 씨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고 조남욱 회장을 알기도 전 시기라면서 유흥업소에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은 법적 조치 하지 않겠나요? 예,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요. 해당 인터뷰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를 보도한 기자 또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내용이 담긴 이제 보도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세요. 네, 세 번째는 너클 폭행 사건입니다. 너클이요? 예. 너클이 이게 주먹에 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무기의 일종인데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거? 지난주에 이제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중학교에서요? 예. 좀 평범한 폭행 사건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가해자가 남학생, 피해자가 여학생이었고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너클로 때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좀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에 너클을 끼워서 폭행했습니다. 그 새로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금속 무기고요. 이제 뭐 손가락에 끼고 당연히 뭐 만약에 폭행을 가하게 되면 혹은 이렇게 뭐 공격을 하게 되면 위력이 배가 되는 거죠. 해당 남학생 너클을 손가락에 끼워서 여학생의 머리, 얼굴 때렸고요. 또 배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근데 일단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 해당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 언급도 좀 들어가거든요. 이야기도 보면은 제가 너클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 가지고 왔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또 이를 들은 주변 학생이 야, 너 너클 빼고 해. 자기도 질 것 같으니까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좀 약속된 뭔가 싸움 현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주변 학생들은 아마 뭐 이제 예고된 싸움에 좀 구경하듯 몰려든 것으로 보였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학생 대 여학생의 싸움이라고요? 예, 뭐 이거는 이해를 안 가는. 어쨌건 자, 이 너클 위험한 무기를 어떻게 또 이걸 입수했을까요, 학생이? 이제 너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격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호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또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학교 교사분들은 무기를 소지했다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도 요즘에는 학생 인권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약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사건인데. 자,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마지막은 서울우유 광고 논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을 젖소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지난 11월 29일에 50초짜리 영상을 서울우유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한 탐험가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해서 카메라를 들고 초원에 찾아가는데 찍는 대상은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고요. 여성들이겠네요. 물 마시는 여성들. 근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초점은 여성 쪽으로 맞춰서 찍히기는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탐험가가 영상 촬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젖소로 바뀌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우유 측에서는 뭐 깨끗한 유기농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젖소들이 짠 우유다라는 그런 점을 아마 부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댓글에는 여성을 젖소에 빗대어서 표현한 점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탐험가가 이렇게 몰래 좀 숨어서 찍는 듯한 그 모습이 요즘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몰래카메라 사건들을 좀 연상케 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일단 해당 논란을 인지한 서울우유
우유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기획 의도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봐야 이 진짜 정말 논란이 된 부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는데요. 네,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 아까 드린 대로 그 모델은 8명이었는데 예.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이었고요. 대신에 이 2명의 여성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랬군요. 그 해당 영상은 지금 볼 수 없는 거죠. 공식 사이트, 공식 채널에서는 내려졌는데요. 네네. 지금 뭐 이미 퍼진 상태라서 쉽게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을 그래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